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입니다. 미래를 알면 분산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수익이 좋을 자산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면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이죠. 시간의 분산은 단순합니다. 그저 시간을 나누어 투자하면 끝입니다. 매월 혹은 분기별 등으로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여기에 사실 엄청난 전략 같은 것은 없습니다. 투자 기법으로 소개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역시 특별하진 않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조금 줄이려는 것뿐이죠. 적립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살 뿐입니다. 1억의 투자 자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겁나기 때문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첫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두 번째 달에 또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100개월 동안 약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이것은 과연 효율적인 투자 방법일까요? 너무 안전에만 치우친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 1억 9천만 원, 코스피 200에 투자했을 경우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1억을 한 번에 투자한 것이 당연히 성과가 더 좋습니다. 과거에 이미 상승한 지나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분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분산된 자산과 함께 결합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투자 기법입니다. 1억의 자금을 두 개의 자산으로 나눕니다. A, B로 두 개의 자산에 동일하게 50%씩 나누어 투자합니다. 1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 자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산 A는 60%, B는 40%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A의 자산을 일부 매도해서 B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산을 동일하게 50%로 맞춥니다. 다시 1년을 기다리고 위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낼 경우 적립식 투자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연립 3%의 채권과 S&P 500을 50대 50으로 리밸런싱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S&P 500 단독보다는 안 좋을 것입니다. 나스닥 100 대표 배당 ETF인 SCHD와도 비교해보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골라도 이 리밸런싱 방법은 매우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 매우 높은 확률로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IMF, 금융위기, 무역 및 환율 전쟁, 세계 곳곳의 전쟁, 코로나, 알 수 없는 지뢰밭과 같은 일들이 매년, 아니 매일 벌어집니다. 이런 위험들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지만 마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위험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멋진 방법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위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1억을 이번에는 두 개의 자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분산해서 10개의 자산으로 나눕니다. 10개를 10%씩 나누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자산에만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9개의 자산에 20%를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과연 이 투자는 잘하는 투자일까요? 사람들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자산이 있는데 그중 8억은 살고 있는 집이고 2억은 금융자산이면 그래도 견딜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도 상당 금액이 대출로 되어 있어서 어쩌면 전체 자산의 100% 이상이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 전부 혹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같을까요? 저는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세까지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는 차차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저도 한 번밖에는 못 읽었고 또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고전적인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위해 범위 중 어딘가로 맞춥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채권과 주식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복잡하게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주식 50%, 채권 50%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죠. 실제의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이러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4개의 ETF는 각각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한국 채권입니다. 이들 4개 ETF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한다면 채권 50%, 주식 50%의 분산을 이루면서 또한 미국 50%, 한국 50%의 분산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면서도 쉬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더 배울 필요가 없을까요? 영구 포트폴리오는 해리 브라운이 제안한 투자 전략으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의 4개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은 한국인이라면 달러로 변경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영구 포트폴리오는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따라하기 쉽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CD금리 ETF라 표현된 부분은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2, 3% 정도의 아주 적은 금리를 주지만 거의 원금이 보존되는 상품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각 자산들 간의 수익률 상관관계입니다. 어떤 한 자산이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함께 투자해야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연복리 수익률로 7.2%의 수익은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단순한 투자로 예금 금리 2배의 성과를 보인다면 매우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힘이죠. 영구 포트폴리오는 무척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정이라는 부분은 꽤나 유용할 수 있는데 수익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해당 비율을 조정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원자재나 비트코인과 함께 비슷한 종류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을 방어해줄 좋은 후보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이나 원자재,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들 자산들은 오직 가격 변동만 존재할 뿐 그 자산으로 인한 생산적 활동이 있지는 않고 그러므로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자산에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의 매우 보수적인 투자 방식 때문일 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의 경우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GOV와 같은 초단기 채권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초단기 채권을 담고 있습니다. 매월 배당을 주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배당 때마다 가격이 빠졌다가 오르고를 반복합니다. 배당률이 4%가 넘습니다. 금리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금리가 거의 0이던 시절에는 이 상품 역시 아주 적은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가진 레이 달리오가 만든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경기와 물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4가지 국면을 정리하고 각 국면별로 적합한 자산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공개한 것이 2009년이라고 합니다. 왠지 현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너무 높은 채권 비중입니다. 전체 채권 비중이 55%인데 특히 장기 채권 비중이 40%나 되는 것은 금리의 변동에 너무 민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 국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장기채는 20에서 30년 만기의 미국 장기 국채를 의미합니다. 장기로 발행되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그것이 바로 장기 국채입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국가나 채권은 괜찮은데 장기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기 채권은 느낌상으로는 안정적일 듯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400만 원, 310, 115, 45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금액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각각은 0.5%, 1%, 3%, 5%의 연간 수익률로 운용됩니다. 이렇게 50년간을 운용합니다. 50년간을 운용한 결과는 모두 약 5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50년 만기 채권 500만 원의 가치는 이율 0.5%일 때는 400만 원인데 이율이 5%이면 그 가격은 거의 10분의 1인 45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금리 1%일 때 국채를 매수하고 30년 뒤에는 당연히 확정금리 1%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5%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장기 국채의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들도 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 5%라는 금리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장기 국채를 지금 구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와 나스닥 100 ETF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국채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5%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30년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매우 오랫동안 오르지 않는 가격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포트폴리오 투자의 예시를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포트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영구 포트폴리오에서 비중만 살짝 변경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식의 비중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의 비중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나이를 채권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30이면 30%, 50이면 50%, 70이면 70%. 꽤나 그럴듯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70세 70% 채권이 적당한가요? 문제는 70이라는 나이는 투자를 거의 멈출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처럼 70세에도 앞으로 30년을 투자할 것이라면 채권에 70% 투자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너무 낮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는 그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을 70% 담아서는 목표 수익률 8%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70% 주식, 20% 채권을 선택했다 가정하고 선택 이후 어쩌면 더욱 어려운 선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주식, 어떤 채권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하는 종목의 숫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종목의 숫자가 몇 개쯤 되는 것이 적당할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좌 내에 종목이 많은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봐도 5종목을 넘어가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한 종목만 소유한 소위 몰빵형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하나의 종목에만 투자하였을 경우 당연하게도 변동성은 최고일 것이고 50%가 넘습니다. 보유 종목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종목 수 10개까지는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그 이후부터는 종목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변동성이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종목의 수는 10개를 넘기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관리는 어려운데 분산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이라는 첨언을 했지만 사실 감당한다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차트도 제공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 종목이 많으면 그 모든 종목들을 파악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각 증권사마다 프로그램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기능이 거의 없어서 종목이 많은 게 크게 불편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 미국 주식 계좌에 약 120개 정도 종목이 있었습니다. ETF 투자보다는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고집으로 담다 보니 120개도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었죠. 120개 정도의 주식이 담겨 있으면 배당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분기 배당, 월 배당도 있으니 거의 매일 몇 종목은 배당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제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ETF를 구매하면 충분한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ETF로만 채우고 개별 종목은 최소로만 가져갑니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늘 기쁩니다. 왜죠? 주가가 오르면 뭐 당연히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니 또 좋은 겁니다.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엄청난 장기전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마라톤이죠. 지치거나 좌절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누군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가져다 주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끝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과정입니다. 어딘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에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진 여러 갈래의 길들 중 매번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그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잠시 멈췄다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리밸런싱은 투자의 꽃입니다. 리밸런싱이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 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 자체의 변경도 리밸런싱의 일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증권사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IRP 모두 다릅니다. 간단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보았던 ETF들부터 시작합니다. 주식 50%, 채권 50%이고 또한 미국 50%, 한국 50%의 분산까지 이루어진 단순하고 무척 깔끔한 구성이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투자하지 않지만 늘 언급되는 금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100과 같은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요즘 AI가 핫한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하고 만약 동일한 비중의 투자를 한다면 금 14%, 채권 28%, 주식은 57%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비중이 낮은 것이 아쉽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ETF 3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10종목이 되었으니 금은 10%, 채권은 20%, 주식이 7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변경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의 시작이죠. 투자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의 방법은 참 쉽습니다. 쉬운 방법을 오랫동안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결국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편입하고 혹은 있는 종목을 퇴출시키고 결국 투자는 이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최종 종착지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인생 자체가 끝없는 보완의 연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